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변호인이 아주 새로운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죠? 34부네요.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변호인이 오늘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만약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해 준 거는 박근혜 국토부에서 안 해줄 경우에 직무유기 등 이런 걸로 위협을 해서 할 수 없이 해준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선거법 재판을 진행 중이거든요. 두 가지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에 뭐 직무유기 등 안 해주면 이런 걸로 협박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찌감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왜냐면 공문서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늘도 그랬다고 하는데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증언은 아니 박근혜 국토부에 협박 없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백현동 실무자, 인허가 담당, 주거환경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공문까지 내면서 그런 협박 없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증언을 하니까 갑자기 지금 변호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 여기에 보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요걸 근거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 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의 취지는 국정감사의 증인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벌 외에 그걸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게 법에 엄연히 있으니까 설령 자기의 주장이 거짓말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아까 얘기한 그거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건 아니다. 해당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취업업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주장을 기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어제 그저께죠.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재판부에 냈다는 겁니다. 의견서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기각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증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처분 여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도 포함되는 거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고발 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를 한다면 그건 자율권이나 고발 재량권의 입법 제도가 훼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 말도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변호인들의 주장도. 그리고 검찰의 주장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법률 논쟁이 돼야 되겠죠.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얘기하는 이 법에 따른 처벌 외에 다른 데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과연 형사재판의
거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법률적 논쟁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왔던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거두는 건가요?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은 거두는 거냐? 이거를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시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주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거짓말 했다고 해서 뭐 정언감정법에 보니까 처벌 안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중요한 버팀목 중에 하나가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거다 였는데 갑자기 이 주장을 들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협박했다는 주장은 이제 철회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해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거는 괜찮아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과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방어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위험한 입장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고 쳐도 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라는 발언이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우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죠. 박근혜 국토부가 뭐 직무유기 등 뭐 이런 걸로 위협을 해서 이렇게 아마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거는 국감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증인으로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허위사실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그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거는 이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건 대략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국정감사장 것도 그건 이제 법률 논쟁을 해봐야 되고 검찰과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별도로 떼놓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 토론회나 아니면 여러 기자들 질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그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짜 위기를 맞는구나. 제가 조금 전에 뭐 대법원장 그 임명동 의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는 이제 훨씬 더 하나가 추가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백현동 부분은 이제 거의 포기하는 건가? 선거법 재판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 정도로 법률적 논쟁을 떼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물론 뭐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었죠.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이걸 그 법정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변호인 주장이 맞는다고 쳐도 다른 데에서 국정감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발언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뭐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제 내년 2월 법관 인사 대상인데 아마 그 전에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하고 갈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죠.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아무리 뭐 판사가 뭘 미루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적어도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한 재판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